이렇게.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은 부킷빈땅에 있는 LOT10 쇼핑몰 근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가볼 거고,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장소들 한번 둘러보면서 같이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알라룸푸르라는 도시의 기원이 되는 그런 장소도 같이 가볼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말레이시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봅니다. 아마 뭐 전철, 지하철 이런 걸 타게 될 것 같은데 그 타는 모습까지 함께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쫄리긴 한데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쵸? 저 미스터 모와 함께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 풍경 같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여기는 부킷빈땅의 중심이 되는 사거리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파빌리온 몰도 있고 랏10 백화점도 있습니다. 요 앞에 사거리가 부킷빈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넘어 맥도날드 옆쪽으로 가게 되면 잘라날로 야시장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야시장은 어차피 아침 시간이라서 지금 갈 건 아니고 나중에 그래도 한 번은 꼭 가봐야겠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일단 전 여기서 이 지하철인지 전철인지 모르겠어요. 차이나타운까지의 그 노선을 검색을 해보니까 청록색 라인에 뭔가를 타라고 하는데 아마 지하철일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서 어떻게 탑승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처음이라 그런지 두근두근 하는걸요. 어떻게 색깔만 보고 좀 따라왔는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하철 같죠. 부킷빈땅역이라고 써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네모로 KG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청록색이죠. 저거 청록색 맞나? 어쨌든 KG라고 써있는 요 라인을 탑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글에는 KGL로 뜨더라고요. 요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네, 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특이사항, 여기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왼쪽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랑 반대죠. 좌측에 쓰고 오른쪽이 이제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봤던 건데 조금 달라 보이긴 했어요, 우리나라랑. 노선도가 있는데 일단 제가 있는 곳이 부킷빈땅역, 여기서 이제 뭐 파빌리온 이런 거 써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갈 곳은 몇 정거장 안 됩니다. 여기 있다, 파사르 세니, 여기까지 갈 건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1.4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1.4 1.4 링깃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500원? 근데 뭐 500원도 안 되는 금액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기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문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계에서 티켓을 보면 이런 동그란 플라스틱 동전 같은 게 나옵니다. 태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죠? 저도 요런 거 이렇게 생긴 건 좀 익숙합니다. 여기 기계에다가 요거를 대면은, 오, 왼쪽 열리네?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어차피 동전을 넣는 방식으로 요 플라스틱 토큰을 넣고 나가면 되겠죠. 이제 방향만 잘 보면 돼요. 플랫폼이 두 종류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탑승하는 게 중요하겠죠. 1번, 2번 타는 곳이 틀립니다. 지하철역을 보니까 여성 전용 칸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인도에서는 남성 여성 전용 칸 타면은 막 때린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인도인들 사는 사람 비중이 적지 않으니까 혹시 맞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때리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아까 말씀드린 왼쪽 방향으로 쓰는 거 뿐만이 아니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에스컬레이터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내릴 때라도 탈 때. 그리고 가능하면은 옆에 손잡이 잡고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막 들어옵니다. 저거 바로 타야 돼요. 네, 파사르 세니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나가는 게이트부터 찾아야겠죠. 뭐 다들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약간 일찍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 9시에서 10시고 넘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차이나타운 가서 뭐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막 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여행지 몇 곳을 가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스리 마리아만 사원이라는 곳이 있고 페탈링 야시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페탈링 야시장은 이제 밤에 와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야시장이지만 낮에도 일부 가게가 연다고 하기도 하고 시간상 밤에 다시 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나타운과 묶어서 페탈링 야시장도 구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쿠알라룸푸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된 그 장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네요. 골목을 돌아서 나오면은 곧바로 뭔가 좌측에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스리 마리아만 사원이라는 곳인데 정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나름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힌두 사원이에요. 스리 마리아만 사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막 깊은 건 아니에요. 1800년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한 이제 200년 혹은 200년 조금 넘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힌두 사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죠. 그래도 와, 이게 지금 제가 확대를 안 해서 그렇지 사원에 그 사람 신인가요? 다 이렇게 새겨져 있고 정말 굉장합니다. 사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일단 입장료는 20센트 저렴하고요. 막 금액이 비싸진 않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관광객들도 신발 벗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그래서 내부를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맨발로 다녀야 된다.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화려한 힌두 사원은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힌두 사원들만 보다가 이게 황금빛이 나는 힌두 사원을 보니까 신기해 보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스리 마리아만 사원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내부가 사원이고 내부 촬영은 가능하다고 해도 경건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멘트를 막 세게 치거나 할 수가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대략 이런 사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규모가 큰 사원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더불어서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바투동굴 사원의 그 지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힌두교 사원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투동굴 사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그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다른 이제 유명 명소들 뭐 메르테카 광장이라든지 가까운 곳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0센트면은 금액도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 둘러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장소도 있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구글맵의 정보를 따라서 차이나타운 쪽으로 오곤 있는데 딱히 차이나타운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죠. 간판에 한자들이 조금 더 보이는 수준인데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빨강빨강한 사원들이 보인다거나 하는 걸 보면은 또 차이나타운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처럼 그 마을의 입구를 표시하고 있는 어떤 간판이나 입구, 게이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리 자체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정착을 할 때 이쪽을 먼저 정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경계가 딱
분명하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한자로 된 간판이 많이 보인다 정도는 이제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과 페탈링 야시장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군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페탈링 야시장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거리부터 이렇게 거리가 이제 페탈링 야시장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더 중국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등이 달려 있어서 그런가 야시장답게 이제 밤 되면 등에 불 들어가면 좀 더 예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낮부터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아침 10시 반 11시로 가까워지는 시간인데도 이제 오픈들 하는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미 장사를 시작한 곳들도 꽤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파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패션용품이나 아니 액세서리, 그리고 기념품들 이런 거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뭐 여느 야시장의 풍경이랑 비슷하죠. 뭐 낮이지만. 근데 약간 짝퉁들도 많이 보이고, 동남아 야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막 개성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네요. 되게 중국풍인데 꼭 중국 느낌이 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흥정을 해야 되나, 여기 대부분 여기는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동남아시아 야시장에 가면은 가격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 게 특징이긴 하네요. 그래서 흥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말레이시아가 처음이라서 여기 흥정 문화가 있는 전문지까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흥정을 해서 싸게 샀다는 사람들도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페탈링 야시장을 돌다가 간식을 하나 샀습니다. 요거 무아치라는 이름의 떡이에요. 마치, 무아치 이렇게 읽는데, 요걸 한번 사봤고요. 콩고물 속에 떡들이 막 숨어있는 것 같죠. 오리지널 맛이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양이 많진 않죠. 딱 간식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떡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넘어온 이제 중국식 떡은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맛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했던 무아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잡으면은 이렇게 생긴 떡이에요. 이렇게. 떡 되게 부드럽다.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요거 약간 쑥맛도 나는 게 쑥떡 느낌도 좀 있어요. 오, 되게 맛있는데? 전 이게 콩고물인 줄 알았는데 조금 틀려. 콩고물 비슷한데 살짝 단맛이 나는 콩고물. 그래서 요건 남녀노소 먹기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떡이 되게 부들부들해서 음료수 없이도 먹겠는데요. 오, 잘 골랐다. 여러분들도 여기 페탈링 야시장 오면은 무아치 가게가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한번 검색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식당 이름, 가게 파는 곳 이름은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그대로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데? 페탈링 야시장에 대해 총평을 해본다면은, 뭐 야시장이지만 낮에 왔죠. 그리고 이제 막 오픈을 하는 분위기여서 막 활기가 넘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와보기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요. 밤에 온다고 뭔가 더 특별할 것 같지는 않고, 낮에 와서 쇼핑하기에도 무난한 장소다로 보여지긴 합니다.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장소긴 하지만 굉장히 중국스럽진 않은 게, 어차피 말레이시아가 어느 정도 중국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막 그게 튄다거나 느낌이 세게 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기 좋은 것 같고, 기념품 많이 팔고 저렴하게 뭐 이것저것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쇼핑몰관 이런 곳이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지점이자 제가 여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소입니다. 저 너머에 있는 그 사원 보이시죠? 이슬람 사원인데 저게 마지드 자맥이라고 하는 모스크예요.
저 모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Y자로 이제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요쪽 물 이 합쳐져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쿠알라룸푸르라는 지명의 의미가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 뭐 두 개의 흙탕물이 만나는 곳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기점으로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사실 진짜 뭐 없거든요. 이거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쿠알라룸푸르라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이 지명이 왜 쿠알라룸푸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도는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여행의 마지막 포인트로 여기를 잡았습니다. 뭐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뭐 강의 폭이 좁거나 뭐 넓거나 뭐 그런 느낌 잘 없죠. 그냥 뭐 하천 같아요. 그래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가운데 있는 마지드 자맥은 안 가긴 할 거예요. 뭐 좀 들어가서 볼만한 장소도 아니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인사드리면 좋겠다 싶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스리 마리아만 사원, 그리고 마지드 자맥 밖에서 봤지만 차이나타운 함께 보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주변 장소를 돌아봤는데요. 사실 여기 사원 근처에는 오늘 보여드린 장소들 말고도 가볼 만한 곳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제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뭐 메르데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센트럴 마켓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 같이 둘러보시면 좋거든요. 저도 이왕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좀 더 걸어가지고 센트럴 마켓이랑 이제 메르데카 광장 등을 보고 갈 건데,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시면은 가장 이제 역사적이고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올 때 역사적인 장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 번쯤 와서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인생샷 건지기에도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 번씩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